네, 안녕하세요. 불개미 여러분, 사냥개미입니다. 비트코인은 계속 111K 부근에서 위아래로 비비면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한 차트 리뷰와 더불어서 오늘 발표될 매우 중요한 매크로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뜯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가자! 네,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121선을 기준으로 오늘 아침까지는 하회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만 다시 조금씩 상승해서 현재는 111.1K로 120선 위로 안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아직은 위에 보시면 주황색 선으로 표시된 20일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당 이평선을 강하게 뚫어내 주어야 추세 전환이 확실히 되었다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레벨은 112.2K 정도 돼요. 8시간 봉에서 POC 레벨이었던 112.4K 부근이 여전히 저항으로 남아있죠. 보시면 최근에도 이 저항을 맞고 다시 조정이 나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일봉상 20일 이평선과도 비슷한 부분이에요. 8시간 봉으로는 60일 이평선이 되겠죠. 1차적인 저항으로 112.4K 부근이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새벽에는 피보나치 조정대 기준으로 0.618까지 조정이 나온 뒤에 반등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치모쿠 클라우드 상으로도 8시간 봉 기준으로는 슬슬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하고 있어요. 파란 선이 여기 보이는 빨간색 선을 살짝 돌파한 모습이고요. 선행 스팬 구름대도 기울기가 수평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환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느껴지는군요. ATR 밴드로 보면 아직 비트코인은 3일봉 기준 과매수 구간 안에 있습니다. 빨간색 영역이죠. 그 안에서도 더 세부적으로 내부 ATR 밴드의 하단선의 지지를 받고 살짝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만약 매크로 지표들이 시장의 기대를 박살내서 비트코인이 더 크게 하락을 한다 해도 과매수 구간의 최종 하단 지지선 부근인 102.4K 또는 더 나아가서 최종 하단 외부 ATR 밴드의 100.5K 부근 그 이하로 떨어질 확률까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면 아주 공격적으로 베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함께 참고를 해봐야겠죠. 자, 차트는 이쯤 보겠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발표인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나죠. 실업률은 컨센서스가 4.3%입니다. 전월 발표치가 4.2%였는데요. 아직도 자연 실업률에 근접한 수준이기 때문에 둔화가 된다 해도 딱히 침체 분위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은 컨센에 부합하는 정도로만 나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위에 있는 비농업 고용은 전월에는 73K였고 이번 달 컨센서스는 75K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컨센을 하회할지 말지 여부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보시면 광의의 실업률도 발표가 되죠. 현재 예상치는 7.9%인데요. 실업률 지표가 담아내지 못하는 숨은 실업까지도 잡아내는 지표라서 이 지표도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구직 단념자, 시간제, 단기 아르바이트 등의 대상들도 포함을 시켜서 좀 더 넓은 의미로 실업률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파월 의장이 고용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발언을 한 바가 있죠. 전반적으로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노동자의 공급과 수요 모두 현저히 둔화된 결과로 나타난 기묘한 종류의 균형이라는 말을 했고요. 결국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만약 그런 위험이 현실화한다면 급격한 해고 증가와 실업률 상승의 형태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워낙 파월 의장이 데이터 디펜던트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의 고용시장의 위험,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것은 확실히 고용시장의 둔화가 포착이 되었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 그리고 9월 3일에 발표된 졸츠 Job Openings도 전월 및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낮은 7.181 밀리언이 나왔죠. 이렇게 보면 확실히 구인율도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미국의 BLS, 노동통계국에서 매달 발표하는 지표인데요. 구인 건수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 측은 고용 의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결국 노동시장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연준도 이 졸츠를 참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젯밤에 발표가 된 ADP 고용 변화입니다. 전월은 106K였고 이번 달 컨센서스는 65K였는데 실제 발표치가 54K로 전월과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현저히 하회를 했죠.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미국의 대형 인사급여 관리 회사가 매달 발표하는 민간 고용 리포트입니다. 미국 민간 부문의 25만 개 이상의 기업, 2천만 명 이상의 근로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을 하고요. 정부나 공공부문의 데이터 집계는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ADP 고용 변화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다는 것은 노동시장이 역시나 민간 부문에서 둔화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 ADP 고용 변화는 비농업 고용의 선행적인 성격을 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조사하는 주체가 비농업 고용은 정부 조사 기반이기 때문에 추정 방식이 달라서 종종 큰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만 하는 정도죠. 그리고 어제 ISM 서비스 PMI도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 세부적으로 보시면 ISM Services Employment 쪽이 역시나 수축 국면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월이 46.4, 이번 달 발표치가 46.5로 50을 계속 하회하고 있죠. 서비스업이 전반적으로 탄탄하게 느껴져도 고용 측면에서는 그리 낙관적이어 보이지는 않는 수치입니다. 자, 다음은 27주 이상 실업자 그래프를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970년도 이후 데이터부터 한번 보시면 회색 음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경기 침체 구간들이고요. 침체 구간에 들어가기 조금 전부터는 항상 27주 이상 실업자가 슬슬 증가를 해왔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체 구간에 돌입을 하면서 아주 급격하게 바로 이 실업자 수가 증가했죠. 현재 구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미 23년 2월에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23년 2월에 105만 6천 명이었는데 25년 7월 기준으로는 182만 6천 명으로 77만 명이나 늘었죠.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구인율 추이도 좀 더 긴 그림으로 볼게요. 자, 공통적인 부분은 경기 침체 구간으로 들어가기 좀 전부터 확실히 구인율이 낮아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는 4.5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실업률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현재 수치를 보시면 25년 7월 기준으로 4.3입니다. 따라서 실업률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돼요. 신규 채용률과 자발적 이직률 그래프도 보시면 파란색이 신규 채용률인데 지난 2007-2008 금융위기 침체 때는 침체 직전에 파란색 선이 3.7%였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는 3.9%였습니다. 코로나 때는 일시적으로 3.1%까지 최저점을 찍었죠. 근데 지금은 3.3%예요.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전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코로나 때의 최저점보다는 약간 높지만 현재 수준이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신규 채용을 그만큼 안 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빨간 선인 자발적 이직률도 점점 떨어졌는데 경기가 좋으면 이직이 활발합니다. 어쨌든 회사에서 채용 공고도 많이 나올 테니까요. 근데 경기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보직을 일단 유지하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 리스크를 굳이 지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2007-2008 금융위기 침체 직전에 자발적 이직률은 2.0%였습니다. 코로나 때는 2.3%였고요. 현재는 2.0%입니다. 그러니까 2007-2008 금융위기에 준하는 자발적 이직률 수준인 거죠. 사람들이 직장을 자발적으로 많이 옮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뽑지를 않으니까요. 고용시장이 확실히 둔화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임시직 서비스 취업자 수와 실업률 비교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선이 임시직 서비스 취업자 수인데 보시면 이게 꺾여 내려가기 시작하면 실업률은 증가하죠. 논리적으로도 맞는 말인 게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정규직보다는 임시직종의 해고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이 임시직 서비스 취업자 수인 거죠. 보시면 22년 3월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데이터만 보면 상당히 과도한 수준이긴 합니다. 어찌됐건 앞서 우리가 살펴본 여러 데이터들을 보면 실업률이 앞으로 증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임시직 서비스 취업자 수도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불개미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여러 근거들로 미루어 보면 오늘 발표될 실업률, 비농업 고용, 광의의 실업률은 둔화될 확률이 조금은 더 높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패드워치상으로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99.3%입니다. 그냥 거의 기정사실화됐다고 볼 수가 있죠. 미국채 10년물 채권 수익률도 잭슨홀 미팅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4.154%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고용지표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면 저는 비단 9월뿐만 아니라 10월 그리고 12월까지 연내에 있을 금리 인하 횟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오늘 밤 지표 발표에 잘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표 발표 후 자세한 브리핑은 사냥개미 멤버십 디스코드 채널
채널, 그리고 기본적인 브리핑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